서울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칠순을 맞은 할머니가 생신날에 받은 선물은 다름 아닌 진명의 이전 요구서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요양원행을 암시하며 재산 포기를 종용했다는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노년층의 존엄성과 재산권 보호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72살이 되도록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며느리 박서린이 며칠 전부터 어머님 칠순 잔치 준비하겠습니다라며 부산을 떨었거든요. 말순이는 속으로 이상하네. 평소엔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싶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칠순날 아침 말순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어요. 평소 집안에서 맡을 수 없던 향긋한 방향제 냄새였습니다. 설이나 이게 무슨 냄새냐? 물어보니 며느리는 어머님 생신이니까 집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치도 바뀌어 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몇 개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밥 드세요. 설인이 차린 상은 그럴듯했습니다. 미역국에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어요. 아들 이태준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태준이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말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설인이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어머님, 이제 이 집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말순이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관리?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뭘?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명예 이전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이전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설인이 말이 맞아요. 이 집도 낡았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아들까지 이런 소리를 하니 말순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벌어서 마련한 이 집,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해서 지켜온 이 집을 왜 갑자기 넘기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설인이 빨간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붉은색이 말순이 눈에는 피처럼 보였어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왜 내 집을 남한테 넘겨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 거예요. 설인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말순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신날 받은 선물이 이런 충격이라니. 아니야, 안 돼.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야. 말순이가 단호하게 말하자 설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서 뭘 하시겠다고? 그날 밤 말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칠순 생일이 이렇게 악몽 같은 하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들기까지 꼬박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이튿날 아침 말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슈퍼 앞에서 동네 김여사와 마주쳤는데 김여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말순 언니, 그런데 진짜예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김여사의 말에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 씨가 그러는데 공인중개사가 와서 집 시세 알아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김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말순이는 어제 오전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자기 생신 전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모르는데 누가? 말순이가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설인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슈퍼에서 나오는 길에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순 권사님, 혹시 이사 가실 계획 있으세요? 부동산에서 집 내놓았다고 하던데. 말순이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말순이는 서린에게 따져 물었어요. 서린아, 너 혹시 부동산 사람 불러서 집 시세 알아봤니? 서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참고용으로요. 어차피 나중엔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참고용이라니? 내 허락도 없이?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세요? 미리미리 알아둬야죠. 그냥 정보 수집한 거예요. 하지만 말순이는 속았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서린의 눈빛에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와서 말순이네, 집 앞에 매물 딱지 붙는 거 아니야? 중개업소에서 사진 찍어가더라고 알려줬어요. 말순이는 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다행히 아직 딱지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서 집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가 물어보니 그 남자는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집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곧 매물로 나온다고 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순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자기 모르게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가 매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말순이가 다그치자 부동산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이 연락 주셔서. 잘못 왔나요? 말순이는 잘못 왔어요. 이 집은 팔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말순이는 바로 따졌어요. 태준아, 너희가 내 몰래 집을 팔려고 부동산까지 불렀다며? 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팔려고 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시세만 알아봤는데 왜 매물로 나온다고 하냐? 말순이가 다그치자 태준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아마 부동산에서 착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진짜 그냥 알아본 거예요.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 궁금했거든요.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기 뒤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이 집을 팔아치울 생각인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빨간 도장과 매물 딱지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계속된 불면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서린이 뭔가 서류를 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72세시고,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요. 말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서린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물어보니 서린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그냥 병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왜 내 얘기를? 말순이가 다그치자 서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하려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말순이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들려고? 병신이라니요. 그냥 미리미리 체크해보자는 거잖아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가면을 쓰고 있던 가짜 효부의 모습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준이 일찍 들어왔어요. 요즘 자주 일찍 오는 게 이상했는데 오늘은 아예 회사 동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회사 총무부 김 과장님이에요. 부동산 일도 많이 해보셨어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말순이를 보더니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런 큰 집에서라고 말했어요. 말순이는 뭔가 짜고 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뭐가 힘들어? 그렇지만 나이 드시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아요. 김 과장의 말에 서린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또래분들도 많고. 말순이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버타운이 뭐야? 요양원 얘기하는 거야? 태준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호텔 같은 곳이라고요. 호텔 같은 곳이든 뭐든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말순이가 소리를 지르자 김 과장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설인이 붙잡았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계세요. 어머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 과장은 억지로 앉아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요즘 어르신들 집에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넘어지신다거나 가스를 못 끄신다거나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 남의 집에 와서 요양원 보내자는 소리가 뭐야. 말순이가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김 과장은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태준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설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나이에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건 무리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말순이가 소리치자 설이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지난주에 가스렌지 켜놓고 깜빡하신 것, 열쇠 찾는다고 1시간 동안 찾아 헤맨 것, 같은 약을 2번 드신 것, 다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요양원 가실 준비도 하셔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저희가 모실 수 있게 집 명이라도 넘겨주시고. 태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설인이 말이 맞아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들마저 이런 소리를 하니 말순이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편하라고? 내 집 빼앗아가면서 편하라고?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시지 마세요. 어차피 결국엔 저희 말 들으셔야 해요. 그날 밤 말순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이게 자식 키운 보람인가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흘째 밤 말순이는 잠을 포기하고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봉투를 찾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했던 유언장 초안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어디 있지? 중얼거리며 서랍을 하나씩 뒤지던 말순이는 마침내 제일 아래 서랍 구석에서 그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를 열어보니 자신의 악필로 적힌 유언장 초안이 나왔어요. 이 집은 아들 이태준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 같았지. 말순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도 착한 줄 알았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우유부단한 마마보이였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재산만 노리는 여자였어요. 말순이는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내가 이 집을 아무에게도 안 뺏기고 죽어도 지켜낸다.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이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김 법무사는 말순이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은 웬일이세요? 친근하게 인사하는 김 법무사에게 말순이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법무사님, 내 집을 며느리가 팔려고 해요. 내 동의 없이 부동산까지 불러서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고요. 김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소유자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명에 이전하자고.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럴 때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가처분이 뭐예요? 말순이가 물어보니 김 법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간단히 말하면 할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집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말순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도 있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해줬습니다. 말순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말순이가 결심을 굳히자 김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법정에 서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순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저한테는 이 집밖에 없어요.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뺏길 수는 없어요. 목소리에 절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말순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비상금이었어요. 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돈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에 태준과 설인이 들어오자 말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내 허락 없이 집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나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아왔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법무사까지?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내 집 팔려고 하니까 지키려는 거지. 말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무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일에 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 말순이가 대답하자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태준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을 불렀어? 왜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고? 말순이가 따지자 둘 다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방법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자신이 법정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 왔습니다. 말순이는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김 법무사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줬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태준과 설인은 물론이고 설인이 데려온 변호사까지. 그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말순이는 이런 큰 변호사를 어떻게 구했을까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말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는 중년 남성으로 엄한 인상이었어요. 민사가처분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법무사가 먼저 말순이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신청인 김말순 씨는 72세의 고령자로 평생 남편과 함께 벌어 마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이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이번엔 설인 측 변호사가 나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들은 단순히 고령의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행동입니다. 김말순 씨는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리치려다가 김 법무사가 손으로 말렸습니다. 설인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피신청인들이 준비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건넸어요. 말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진단서군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와 있네요. 말순이는 어리둥절했어요. 경도인지장애가 뭔지도 모르겠고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김 법무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신청인은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말순이가 직접 증언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치매도 아니고 집 관리도 혼자서 잘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을 불러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설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김말순 씨, 지난주에 가스렌지를 켜놓고 잠든 적 있지 않나요? 말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깜빡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열쇠를 찾는다고 1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고 같은 약을 2번 드신 적도 있죠? 변호사가 계속 추궁하자 말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와 교회 권사님, 슈퍼 사장님까지. 말순이는 부끄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다니. 설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어머님은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세요. 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셔서 하루에 2번 하신 적도 있고 전화 온 걸 받고도 누가 걸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커서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세요.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안전이 걱정돼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설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태준도 증언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무슨 일 날지 모르잖아요. 아들의 말에 말순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니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출된 의학적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말순이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니. 김 법무사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나이 들면 안 되는구나.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네. 법원을 나서는 말순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김 법무사가 할머니 항고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했지만 말순이는 이미 마음이 꺾여 있었어요. 항고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몇몇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가 정말 치매가 있나 보네. 그러게 며느리 말을 안 들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설인과 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설인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법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줬잖아요. 너희가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말순이가 소리쳤지만 설인은 태연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어머님이 기억 못하실 뿐이죠. 태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만 하세요? 아들의 말에 말순이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가 급히 찾아와서 말순 언니 큰일 났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라고 알려줬어요.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매라니?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아서 경매 신청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 김 여사의 말에 말순이는 어지러웠어요. 아들이 자기 모르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이는 급히 태준을 불러 따졌어요. 태준아, 내가 이 집 담보로 돈 빌렸어?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어머니 그게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야? 대답해. 말순이가 다그치자 설인이 나섰어요. 어머님 사업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말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태준이가 상속자니까 가능해요. 특히 어머님이 인지장애가 있다는 진단까지 나왔으니까요. 말순이는 그제야 며느리의 계략을 알아챘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그 틈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못 갚게 해서 집을 경매로 넘긴 뒤에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이었죠. 너희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이는 이제 가면도 벗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집이잖아요. 좀 일찍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좋을 게 뭐가 있어? 이건 사기야. 말순이가 소리치자 태준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기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를 좀 앞당긴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져버렸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 말순이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든 멀리 가야겠어. 태준과 설인이 잠든 사이에 말순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지만 남편 사진과 통장, 그리고 몇 벌의 옷만 가방에 넣었어요. 새벽 5시 말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72년 동안 살던 집을 등지고 떠나는 마음은 정말 착잡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남 칠곡행 버스를 탔어요. 남편의 고향이었던 칠곡에는 빈집 한 채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비워둔 집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다보는 풍경을 보며 말순이는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새로 시작하자.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칠곡에 도착한 말순이는 우선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의 고향집을 찾아갔어요. 10년 넘게 비워둔 집이라 잡초가 무성했고 문짝도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해보자. 말순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 나왔는데 다들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서 오셨어요. 힘드시겠네라며 걱정해줬고 마을 이장님은 뭔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집이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고요. 특히 옆집 박 할머니와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말순 씨,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말에 말순이는 정말로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0날째 되는 날 오후 말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태준과 설인이 서 있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길?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인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았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태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짜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걱정은 무슨 내 집 빼앗으려고 한 주제에. 말순이가 쏘아붙이자 설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그 유명한 칠곡이네요. 집도 꽤 괜찮고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순 씨 손님이 왔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말순이는 네 가족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인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집은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됐어요. 어머님이 도망 나오신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너희가 만든 일이잖아. 말순이가 화를 냈지만 설이는 태연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진행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순이가 경계하자 태준이 나섰어요. 어머니, 여기 집도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해서요. 말순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 집까지 노리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너희와 상관없는 집이야.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라고.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태준이가 상속받을 집이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예요. 그리고는 서류를 꺼내더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안 돼. 말순이가 소리쳤어요. 서울집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너희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담보 잡는 거예요. 팔겠다는 게 아니라. 돈만 빌리고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순이는 이미 이들의 수법을 알고 있었어요. 서울집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갚을 수나 있으면 갚겠지. 서울집처럼 경매 넘기려는 거 아니야? 말순이가 다그치자 설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이 집은 절대 안 넘겨줘. 말순이가 단호하게 말하자 설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럼 요양원 가실 준비하세요.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사시잖아요. 그 순간 말순이는 정말로 폭발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말아먹었어. 내가 사람 새끼야, 짐승 새끼야. 72년 살면서 이런 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설인도 가면을 완전히 벗고 맞대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 제 남편이에요. 결국은 제 편에 서야죠.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확실히 들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순이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말순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준과 설이는 마을 여관에서 잤지만 내일 또 와서 귀찮게 굴게 뻔했어요. 새벽이 되자 말순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아침 일찍 태준과 설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말순이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너희 말 다 들었어. 이제 내 말도 들어봐. 어머님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네요. 설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순이의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부모도 자식도 아니다. 말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집 문턱 다시는 밟지 마라. 태준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말순이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집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 보내려 하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나를 바보 만들었잖아.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72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설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하지만 말순이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받을 게 뭐가 있어? 너희가 다 빼앗아갈 거면서. 말순이가 일어서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말순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들? 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게 아들이야?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아들이야? 말순이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결국 태준과 설이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설인이 마지막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말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말순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과 이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옆집 박 할머니가 담 너머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말순 씨 괜찮아요? 아까부터 소리가 나던데. 말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괜찮아요. 가족들이 좀 시끄럽게 갔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가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이장님은 당연하죠. 마을에 새 식구가 생기면 우리가 도와야지라며 반겨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갖다 주고 누군가는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말순이가 혼자 사는 걸 알고 다들 챙겨주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을 여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순이는 마을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마을 부녀회에도 가입했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말순 씨, 여기 와서 훨씬 밝아지셨네요. 박 할머니가 말했을 때 말순이는 정말로 그런 것 같다고 느꼈어요. 서울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서울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말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긴 뭐가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설이나 전화번호 바꿀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을 때 말순이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결국 이겨냈네. 칠곡의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높고 푸르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순이를 완전히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말순 이모, 말순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엇이든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말순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낸 셈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였습니다. 칠곡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